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다. 눈물이 맺힌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진수는 더듬거리며 옛날에 잠깐이라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내의 울분이 폭발했다. 첫사랑이 언니였다니. 내 가정을 짓밟을 셈이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노래교실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박진수는 이른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내가 다려준 면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고 나서도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죠. 66세가 되어서야 노래교실에 다닌다니 스스로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노래라도 배우며 웃고 살아야지. 진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 무료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산책을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2층의 자리한 노래교실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피아노 한 대와 의자들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각종 악보들이 붙어 있었죠. 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선생님이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강사였는데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진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뒷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진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1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수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멈춰섰죠. 뒷모습만 봐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짧게 정리한 머리카락, 단정한 자세, 그리고 목선의 우아함까지. 그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진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은 분명히 기억 속 그 사람이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털이 섞였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미소와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윤정희, 진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정희도 진수를 알아본 듯 했어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입을 살짝 벌렸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자, 그럼 이제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볼까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로 정희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희 역시 진수를 의식하는 듯 자꾸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내내 진수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따라 부르라고 해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간단한 동요를 배울 때도 가사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정희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첫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진수와 정희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된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노래교실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빗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노래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진수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진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여유 시간.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 정말 몇 년 만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언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작년 겨울에 왔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너무 큰 집이 부담스러워서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둘 다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전 헤어진 사이인데다가 지금은 서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처지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잘 지냈어? 진수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나름대로요. 진수 씨는요? 나도 그럭저럭.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 데도 나오게 되더라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진수는 20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교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던 모습. 캠퍼스 은행나무 길을 함께 걷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을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주보다는 마음이 편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눈 후부터는 어색함보다 친근함이 더 커진 것 같았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진수와 정희는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 다 살짝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 중에 정희가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수 씨,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진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센터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앉아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우리 왜 그렇게 어긋나 버렸을까요? 정희가 커피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어쩌면 겁이 났던 거겠지.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까 봐서 말이야. 그때 진수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 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미안해, 정희야. 그때 난 너무 어렸고 책임질 자신이 없었나 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희의 눈에는 아련함이 스며 있었어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시절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노래교실에서 자주 보게 될 텐데 어색하지 않게 지내면 좋겠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면서 지내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어요. 여보, 왔어요? 노래교실은 어땠어?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그럭저럭 괜찮더라고. 진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여의 만남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참, 언니가 요즘 동네에서 노래교실 다닌다던데 혹시 거기 아니야? 진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가? 응. 우리 언니 말이야. 윤정의 언니.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잖아.
순간 진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정이가 아내의 언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숟가락 왜 그렇게 들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 아내를 통해 정희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했었죠.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채 헤어졌었거든요. 언니가 말하기를 거기 수강생 중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시대. 나이도 비슷하고 점잖해 보이신다고 하더라고. 아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희가 자신에 대해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혼자 지내시는데 좋은 친구라도 생기면 좋겠어. 아내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가? 진수는 겨우 대답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내의 언니,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인 정희.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진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드라마를 보며 가끔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지만 진수에게는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이런 장난을 치다니.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첫사랑과 처제 사이에서 흔들리다니.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정희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시절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던 날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그날까지.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정의를 붙잡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미 진수에게는 아내가 있고 정의는 그 아내의 언니였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진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이안함과 정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그냥 예의상 인사만 하고 지내자. 하지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진수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다시 타오른 감정의 불씨를 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다음 주 노래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해서 정희와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희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진수를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 씨. 정희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 안녕하세요. 진수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자리가 차 있어서 결국 정희 근처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합창 연습을 해볼 거예요. 남녀가 파트를 나누어서 그대와 함께를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공지했습니다. 남자는 진수 혼자뿐이어서 자연스럽게 정희를 포함한 여성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진수는 내심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걷고 싶은 이 길을. 노래가 시작되자 정희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진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옛날부터 정희는 노래를 참 잘 불렀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동아리에서 항상 주목받는 존재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사처럼 그대와 함께라는 말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고
정희도 마찬가지인 듯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정희가 진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진수 씨, 목소리가 참 좋아졌네요. 옛날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정희 씨야말로 여전히 노래를 잘 부르시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번져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데나 다니고 있어요. 정희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져서요.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옛날의 편안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참 순수했죠?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정희의 말에 진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분명 순수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미숙함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왜 그렇게 어긋나 버렸을까요? 정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어쩌면 겁이 났던 거겠지.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까 봐서. 겁이요? 응. 너무 좋았거든. 정희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먼저 떠나버린 거군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을 지키려다 오히려 행복을 스스로 망쳐버린 셈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세요? 진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한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하다고 느낀 적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희는 그 대답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자신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옛 추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수의 아내는 언니인 정희에게 안부, 인사차 노래교실에 들렀습니다. 수업이 끝날 시간을 맞춰서 깜짝 방문한 거였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진수와 정희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뭔가 다정해 보였어요.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수도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니,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수와 정희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 선미야, 갑자기 웬일이야? 정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안부도 볼 겸 잠깐 들렀어요. 아내의 시선이 진수에게로 향했어요. 여보는 어쩜 여기 있네? 아, 그게?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두 사람의 어색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남편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와 진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둘 다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수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옛날에 잠깐 아는 사이였어. 정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대학 시절에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진수가 첫사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상대가 바로 언니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설마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미야, 오해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가 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진 후였어요. 당신, 언니랑 무슨 사이야? 아내가 진수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옛날에. 진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옛날에 뭐? 첫사랑이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언니, 정말이에요? 아내가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선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30년 넘게 속고 살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노래교실에 남아있던 다른 수강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진수가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요. 언니랑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노래 배우고 있었을 뿐이야. 그냥? 저렇게 다정하게 앉아서?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친언니가 자신 모르게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선미야, 정말 오해야. 정희가 다가가려 했지만 아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노래교실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상황을 눈치채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진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노래교실을 나왔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무겁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먼저 말해주세요.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다 말해주세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선미야, 정말 미안해. 사실은 내 남편이 내 첫사랑이었어. 언제부터예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2년 정도. 그때 정말 많이 사랑했어. 아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자신의 남편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내가 진수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왜 말 안 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너희 둘이 행복해 보였고 내가 나서서 망칠 수는 없었어. 망친다고요? 사실을 말하는 게 망치는 거예요? 선미야, 그때 상황을 이해해줘. 이미 너희는 결혼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고 나는 진수와 헤어진 지도 몇 년이 지난 후였어. 진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여의 관계를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왜 30년 넘게 숨겼어요? 아내가 진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필요 없다고? 아내인 제가 알 권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미야, 내가 화낼 만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럼 노래교실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앉아 있던 건 뭐예요? 그건 언니도 결혼하셨잖아요. 형부는 알고 계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 형부는 출장 중이고 형부한테도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형부와는 이미 헤어졌어. 뭐라고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어. 그래서 이 동네로 혼자 이사 온 거야. 아내는 또 다른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언니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였거든요. 왜 말 안 했어요? 창피하고 걱정 끼치기 싫었어. 진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희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럼 더더욱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혼자고 우리 남편은 언니 첫사랑이고 이게 말이 돼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미야, 내가 진수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 노래교실에서 마주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럼 그때 바로 나가셨어야죠. 그래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 몰랐어요. 배신이 아니야. 선미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땠어요? 진수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수를 다시 만났을 때 가슴이 뛰었거든요. 오래된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었어요. 언니의 침묵이 답이네요. 아내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정희와는 정말 아무것도,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아무 감정 안 들었어요? 진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정희를 만났을 때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었거든요. 두 분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저만 바보였네요. 선미야, 기다려. 정희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진수와 정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진수도 막막했습니다. 내가 노래교실을 그만둘게. 그래야겠지. 미안해, 진수야. 내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었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갈게. 선미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희야, 우리 정말 잘못된 거 맞지?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너무 늦었어.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걸어온 지 너무 오래야. 그렇게 정희는 집을 나갔고 진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고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어요. 진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선미야, 이야기 좀 하자.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아내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거실에 세 사람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미야, 내가 다 말할게. 진수와 나 사이의 모든 이야기를. 정희는 깊은 숨을 쉬고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어. 도서관에서였지. 진수가 내가 읽던 책을 떨어뜨렸을 때 주워준 게
시작이었어.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매일 함께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사랑했지.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현실 문제가 생겼어. 무슨 현실 문제요? 진수의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내 집안이 가난했거든. 그리고 진수도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의지가 약했어. 부모님 반대에 맞설 용기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어. 서로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현실을 이기지 못했던 거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어. 나는 1년 후에 형부를 만나서 결혼했고, 진수는 그 후에 너를 만났지. 아내는 복잡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진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왜 말 안 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말해? 내 동생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내 옛 연인이야라고? 그럼 너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혼자 참으셨다는 거예요? 응. 너희가 행복해 보였거든. 내가 나서서 그 행복을 망칠 수는 없었어. 아내는 정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언니가 30년 넘게 혼자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결혼하기 전에 정여의 관계를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안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정희가 내 언니라는 걸 알고는 더더욱 말하기 어려웠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그럼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진수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뛰었어.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지.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왔다는 걸. 진수 씨는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순간 예전 감정이 되살아났지만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우리 가정이 더 소중했어. 아내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솔직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가정을 흔들지는 말아줘요. 물론이야. 나도 더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 동생의 행복이 먼저니까. 진수가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두 사람을 동시에 아프게 했구나.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정희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노래교실도 그만두고 당분간 얼굴 안 보일게. 언니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지내면 되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진수는 아내에게 더욱 세심하게 대했고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약속대로 노래교실을 그만두고 다른 취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발표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참석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아내가 먼저 제안했어요. 여보, 발표회 나가세요. 괜찮을까? 그동안 연습한 걸 발표해야죠. 그리고 언니도 초대해요.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표회 당일 노래교실은 가족들과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수는 무대에 올라 그대와 함께를 불렀어요. 객석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정희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진수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지. 사랑이란 게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것. 가정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꼈거든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객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내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편하지도 않은 미묘한 분위기였어요. 노래 잘하셨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연습 많이 했거든요. 보기 좋아요.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하는 것.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니도 새로운 취미 찾으셨다면서요? 응. 서예를 시작했어.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더라.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서로의 근황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정의를 이해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아내는 진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그날 밤, 진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노래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승전결이 있고, 때로는 음이 탈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부르면 결국 하나의 멜로디가 되는 거라고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노래를 불러보자. 아내는 옆에서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고, 어디선가 정희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6세에 시작한 노래교실에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만난 새로운 선율. 이제 이 선율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는 각자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 사람 모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른 사연을 함께 들어주세요.